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리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저도 빨리 와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저에게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께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과목은요, 의료관계법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의료관계법규는요, 시험에 이제 뭐 5문제, 6문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질병이라던가 다른 데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의료관계법규에서만 알아야 될 것은 한 2문제, 3문제 정도 되실 겁니다. 자, 의료관계법규에서 꼭 외워야 될 것들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의료법입니다. 자, 의료법. 의료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의료인의 종류,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의료기관의 종류를 먼저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총 몇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총 9개, 9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의원, 병원 이렇게 지을 건데요. 저는 병원 이름 너무 촌스러워요. 메디컬 센터라고 지을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총 9개의 의료기관 중에 골라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자, 우리나라는요, 의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애매한 애가 중간에 하나 있는데, 걔는 조산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는 조산원이 있다. 자, 의원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요. 자, 의원, 우리 외래로 가는 곳일까요? 입원하러 가는 곳일까요? 다 아시죠? 의원은요, 외래로 진료 보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회사원처럼 갔다가 문 잠그고 퇴근하는 곳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의원이라고 하고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병원은 뭔가? 자, 병원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원과 병원을 크게 파트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의원은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방병원을 차릴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과를 차릴 수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이 3명을 기준으로 일단 의원을 따져보면 첫 번째는 그냥 의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치과 의원이 있죠. 또 세 번째는 한의사분이 차리시는 한의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3가지, 그냥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그리고 가운데에 조산원이라고 불리는 애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는 총 9개인데 지금 벌써 4개를 외웠어요. 자, 이제 5개가 남았습니다. 5개는 다 병원이에요. 병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병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지냐면, 베드 수에 따라 나눠져요. 침상이 몇 개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침상이 30개가 넘어가면 그냥 병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병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쁜 병원, 한방병원, 우리병원, 뭐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그러니까 베드수 기준으로 100개 이상이 되는 곳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병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병원이 있냐면요. 첫 번째, 치과병원이 있고요. 한방병원이 있고요. 요양병원이 있어요. 이 3가지.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들이 다 베드 수가 커지면 그 늘어나는 여러 가지 과를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드는 종합병원이 있을 수 있고요. 노인분들이 가시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냥 병원, 의사 선생님이 차리시는, 치과 선생님이 차리시는 치과병원, 한의사 선생님이 차리시는 한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의원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의원, 하나는 치과의원, 하나는 한의원, 그 다음에 가운데 조산원이 끼고요. 자, 다섯 가지 병원 뭐가 있어요? 그냥 병원, 그리고 치과병원, 그리고 한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병원이 있습니다. 자, 이 구종 중에서 이제 병원을 또 나눠볼 건데요. 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또 네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기준은 베드수예요. 자, 베드수가 30병상이 넘어가는 병원을 우리가 그냥 병원이라고 붙여주고요.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치, 한, 요. 치, 한, 요. 자, 앞에 치 뭘까요? 치과병원. 한은 뭐예요? 한방병원. 요는 뭘까요? 요양병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병원이라고 붙이고요. 베드수는 30베드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종합병원 보실 건데요. 종합병원은 베드수가 100베드예요. 100. 자, 100을 넘어가면 그 앞에 이제 종합이란 말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종합병원인데 앞에 종합이란 말이 안 붙는 병원도 가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귀찮으면 그냥 한마음 종합병원인데 한마음 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베드 병원이 그럼 저 종합 안 쓰니까 내가 갖다 써도 되나? 난 30베드인데 한마음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은 자격이 됐을 때 내려놓을 수는 있어도 자격이 안 되는데 갖다가 붙일 수는 없어요. 종합병원은. 자, 이렇게 종합병원이 있고요. 자, 100베드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100베드가 기준이긴 하지만 100베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준이 300 안에 들어가는가, 300이 넘어가는가. 그 차이예요. 자, 300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갖춰야 할 진료 과목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 이것도 외우실 거예요. 내외소산입니다. 내외소산. 자, 첫 번째, 내는 뭘까요? 내과 맞습니다. 외는요, 외과. 소는요, 소아과. 산은요, 산부인과.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얘기 많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진료 과목 4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 빼고요. 치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내외소치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소사는요. 4가 아니라 3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내외소 아니면 뭐 내소산 뭐 이런 것들에다가 플러스 1을 만들어서 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 서포트 과목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요. 영마, 진또병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영마, 진 또는 병.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영은 뭐냐면 영상의학과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 곳 아시죠? 영상의학과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판독을 막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마는요.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여러분 수술 받으실 때 마취만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자, 그분을 우리가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마취통증의학과라고 부르죠. 자, 나머지는 우리가 피를 뽑거나 아니면 조직을 내려서 이제 검사를 하는 곳인데요. 진단의학 검사과 아니면 병리과라고 하는데 종합병원 300병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7가지 외워볼게요. 내외소산, 영마, 진또병입니다. 7개. 7개. 내외소산, 영마, 진또병. 7개.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과목이 있고요. 300개가 넘어가는 병원도 있어요. 300개가 넘어가면은요, 내외소산은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3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4예요. 그래서 내외소산, 영마, 진또병에다가 2개를 더 더해야 됩니다. 9개. 2개가 뭐가 되냐면 정치를 더할 거예요. 정치. 자, 정은 뭘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가 되고요. 치는 뭐예요? 치과. 치과가 됩니다. 그래서 300개가 안 되는 곳은요. 내외소산, 영마, 진또병.
그리고 300개가 넘어가는 곳은 내외, 소산, 역마, 진또병의 정치 이렇게 해서 9개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것 말고도 더 큰 병원들이 있어요. 뭐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처럼 이렇게 메머드급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그냥 종합병원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은요. 앞에 상급이라고 붙이려면 최소 진료 과목이 20개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20개. 그러니까 보드를 딴 전문의 선생님이 20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병원에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고 이렇게 큰 세브란스나 아산병원 지금 기억나는 데가 2개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곳을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산병원은요 하루에 환자가 5만 명이온대요. 엄청 많죠. 근데 이 5만 명의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깝다. 나만 보기 아깝다. 그래서 이 병원들은 우리가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또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감기로는 가기가 힘들게 해놨어요. 페널티 요금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냥 일반 의원에서 진료받으실 때 재진비 뭐 3천 얼마 내시잖아요.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감기를 진료보시면 비쌉니다. 그래서 페널티 요금이 좀 들어가요. 그럼 상급 종합병원은 누가 가는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뭐 암이라던가 뭐 난치병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4개 전문병원도 있습니다. 자, 전문병원은요. 특정 질환에 잘하시는 분. 예를 들어 내가 인공관절을 진짜 잘하는데 아니면 내가 불임에 정말 특화가 돼 있는데 이거 내가 들고 나와가지고 병원을 차려야겠다 하는 분들이 차리는 게 전문병원이죠. 차병원은 뭘로 유명해요? 불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병원에서 뭐 인공관절로 유명하신 병원도 있고 허리 수술로 유명하신 병원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병원은 앞에다가 전문병원이라고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병원을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병원이 있고요. 두 번째 종합병원이 있고요. 세 번째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요. 네 번째 전문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워포인트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의료관계법규 첫 번째 의료기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인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